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본격적인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확진자가 지난주에 2배 수준을 기록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오늘 첫 자문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오후 9시 집계 수치가 나왔는데요. 전국 확진자 수가 총 35,698명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이 코로나 재유행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재유행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 날 발표, 보통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화요일 날 18,147명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숫자를 보면 다블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실제 지난 한 주간의 일평균은 18,392명으로 2만 명에 가까웠는데 그 이전 주에는 12,094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이 증가 추세가 과연 계속 더블링으로 갈 것인지, 지난 우리 2월 3월 달에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에는 계속 더블링으로 가고서 뭐 60만까지는 뭐 숫자상으로 60만입니다. 실제는 55만 명, 또 한 주간의 일평균으로 보면은 40만 명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증가 추세가 얼마나 가파를 것이냐 하는 것이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숫자를 보니까요. 경기도하고 서울이 거의 10,000명 안팎으로 나왔어요. 예.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게 좀 더 걱정되더라고요. 예, 대부분 지금 오늘 발표한 숫자를 보면 57.4%인데 이제 내일은 이 수도권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이 수도권에서 유행이 특히 20, 30대들이 지금 휴가철에 이동량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이거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20, 30대에 있어서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20, 30대에서 과연 BA5라는 이 변이주가 얼마나 더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의 모니터링이 지금 절실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8월 중순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정도 수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지난 오미크론 처음 유행했을 때만큼 그렇게 큰 유행이 나타나지는 않고 실제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지만 아직도 오미크론 변이주이기 때문에 위중증화율, 사망률은 사실은 다소 증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확진자의 이 절대적인 수보다도 이 확진자가 증가하는데 과연 위중증 사망자가 얼마나 더 증가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사망자가 과연 어느 정도에서 억제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통제의 기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확진자 수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원인, 3차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또 있습니까? 예,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감염만을 본다면은 3차 접종을 받았던 4차 접종을 받았던 지금 유행하는 BA4라든지 5라든지 이런 변이주들은 사실은 감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염된 후에 과연 얼마나 위중증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여름철이라는 특징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특히 여름철에 실내 환경에서 환기가 안 된 상황에서 집단 발생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변이주라든지 면역 회피 뭐 여러 가지가 다 겹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유행은 지속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오미크론 세부 하위 변이라고 하는 BA5 이게 전파력이 뭐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한 8배 강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전파력이 있고 또 면역 회피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면역 회피 기능이라 하면은 이 돌기 단백질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들어오는데 그 돌기 단백질의 변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미크론이 처음 나왔을 때도 BA1이라는 것이 이 변이가 일어난 것인데,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란 BA2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또 굉장히 강해졌었다고 그랬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또 35% 이상 강해져서 사실은 이게 바이러스 중에서 지금까지
최고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홍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홍역을 넘어서는 이런 전파력을 가진 감염제 생산 지수를 나타낼 수 있는 뭐 18.6 이런 숫자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예.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전파력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것 위중증 확률 치명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비트로 결과들 즉 동물 실험이라든지 세포 실험에서는 독성이 더 강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임상 통계 역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강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어서 네.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바이러스의 독성 자체는 좀 강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강해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예방접종률이라든지 또는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가 있죠. 근데 나 코로나19 감염됐던 적이 있다. 근데 뭐 설마 또 감염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별 상관없는 거죠. 예, 미국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 네 번까지 걸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번요? 예, 처음에 우한부터 시작해서 뭐 알파, 델타, 네네. 그다음에 오미크론 안에서도 BA1, 2, 5 이렇게 감염되면은 네 번 감염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보다도 예방접종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감염이 되었든 안 되었든 네. 위중증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안 받으신 분이 만약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한 3개월 후쯤에는 한번 접종을 받으시고 2차 접종까지 받으시는 걸 권고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그 데이터들도 봐도 재향군인의 고령층의 데이터를 보면은 1차 감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앓았던 사람들은 2차 감염이 되었을 때 사망률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고령층에 있어서 특히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접종을 받아야 될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1, 2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 3차 접종까지 받았다. 또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4차 접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60대 이상 접종률도 지금 40%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31.4% 정도밖에 네. 안 되는데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은 80대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50%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4차 접종까지는 80대 이상은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60대 이상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으로 한다면은 3차 접종까지 받았는데 감염이 되었다. 하여튼 그 중간에라도 한번 감염이 되어서 전부 합쳐서 예방접종 플러스 감염이 4번이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안 맞으셔도 되지만 네. 그것보다 모자라시는 고령층은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50대 이상으로 지금 60대 이상만 접종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4차 접종은. 근데 50대 이하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내린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수용성이 있을지는 문제겠습니다만 50대인 경우에 있어서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맞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은 연령에 상관없이 면역 저하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혹은 의료계 종사자들이라든지 혹은 요양보호사 같으신 분들 즉 고령층들이랑 접촉할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4차 접종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은데 네. 그 외에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3차 접종까지 했다면은 네. 혹은 감염까지 합쳐서 3차까지 다 횟수가 된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 이 기존의 백신 같은 경우는 우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백신이기 때문에 감염 예방 효과는 그다지 없어서 그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감염 예방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위중증으로 가거나 이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감염, 돌파 감염이 일어났을 때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권고를 하는 것이죠. 네. 이 더블링이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확진자 일주일 격리 의무 이거 유지가 되겠죠. 아마 그 유지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 이외의 다른 것들 지금 우리 방역 통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일주일간의 의무 격리하고 실내 마스크밖에 남아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 상황이 좀 위험한 상황이다 하는 신호를 국민들한테 보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활 방역을 얼마나 잘 할 것이냐, 해이되지 않게끔 하는 신호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병상이 부족하지 않을까? 뭐 매번마다 뭐 유행이 시작될 때마다 병상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거의 다 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의료진 번아웃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지금 전담 병상이 많이 줄어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많이 줄였죠.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중환자 병상이 1,469개 중에서 133개 사용을 해서 9.1%고요.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349개 중에서 지금 10.9%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 상황에서 유행이 커진다 그러면은 이거 선제적으로 미리 좀 확보를 하는 이 탄력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환자실 같은 경우도 계속
비워놓으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면 이 코로나가 아닌 일반 환자들이 중환자실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뭐 언제까지나 비워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오미크론 때 이미 한번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유행을 예측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돌아간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들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그 효과가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렇게 돌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아프면은 집에서 쉬면서 빨리 진단검사를 받고 조기 치료를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역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상황이 심각하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확진자의 수보다는 얼마나 우리 의료 체제가 잘 버틸 수 있느냐. 1초 의료기관에서의 조기 진료 또 조기 처방 또 자가 격리 상황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료대응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오늘 회의를 하고서 이제 네. 13일 날 발표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아마 강화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조심하자는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거 다시 할 가능성이 글쎄 있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다고 그래도 지금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아닌 상황에서도 70% 이상의 국민들이 실외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의무화한다고 해도 큰 효과는 뭐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방역 당국이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방역 대책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병상 이것을 탄력적으로 잘하고 1차 의료기관 특히 원스톱 진료기관 내 수를 좀 더 늘려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소아과라든지 임신부라든지 투석 환자들이 혹시라도 모를 이 병상 대기가 걸리지 않게끔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대비가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금방 되는 게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서 그것들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지금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좀 시간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단축시켜가지고. 훨씬 더 해본 일이기 때문에 단축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야외 마스크 해제 등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경각심이 좀 약해진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유행을 대비해서 국민들이 특히 좀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요. 오미크론은 뭐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뭐 어느 정도 유행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 방역이라도 철저히 하면서 특히 지금 여름철 실내 환경에서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에어컨을 켜놓고서 그 환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집단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은 식사를 하든지 뭐 음주를 한다든지 또는 뭘 섭취를 하는 때가 아니라면은 마스크를 쓰고서 대화하는 것을 지금 시기에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지금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공포심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동안의 일상 회복으로 되돌아왔는데 다시 이거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원래 이게 되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수칙이라도 철저히 잘 지키면서 특히 여름철에는 지금 환기를 잘하면서 또 실내 환경에서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것은 BA5가 엄청나게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카페나 식당에서의 집단 감염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름에. 네네. 올해는 특히 조심해야 될 여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위생, 개인 방역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일반 뭐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도 방역 좀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미래 세계를 그려낸 영화들이 참 많죠.